용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당신은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늘 세상을 내려다보며 넓은 시야와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유독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하늘이 아닌 땅만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하고 당신의 카리스마를 고집으로 깎아내립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법을 잊고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이무기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날개를 꺾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띠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 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2년생 임진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피하라고 경고하는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46년 병술생 개띠던데요.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최악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최악이요? 네.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 즉 천간에서는 임수와 병화가 정면으로 부딪히고요. 이걸 충이라고 하죠. 물과 불의 충돌이네요. 네.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에서도 진토와 술토가 또 강하게 충합니다. 아, 땅에서도 충돌하고요. 그렇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부 충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금의 안정성 그리고 목으로 나아갈 길 이게 다 막히고 무너지는 형국으로 보는 거죠. 이야, 자료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뭐 큰 재물, 편재의 기회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반과 희망까지 다 앗아가는 그런 파괴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관계, 1958년 무술생 개띠는 어떤가요? 이것도 충인가요? 네, 지지에서는 진술충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천간에서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어떻게요? 당신이라는 큰 물, 임수 앞에 거대한 흙댐, 무토가 딱 버티고 서서 물길을 막아버리는 형국이에요. 이걸 토극수라고 하거든요. 아, 댐이 물을 막듯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지혜와 에너지가 흘러가야 할 길, 즉 목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랄까요? 흐름이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 보면 상대방이 뭐 당신을 단련시킨다 이런 명목, 편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랑 실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할 관계가 1959년 기해생 돼지띠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이 관계는 또 다른 방식인데요. 당신의 그 맑고 깊은 지혜, 임수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흙, 기토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토탁임이라고 합니다. 흙탕물이요. 네, 당신의 장점인 그 명료한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아, 게다가 이게 또 그 원진이나 귀문 같은 관계성하고도 엮이기 쉬워서 뭐랄까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거나 좀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감정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군요. 네, 결국 당신의 그 수에너지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니까 아까 말한 금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또 목을 키워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분석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운 빠지고 길을 막는 그런 관계들이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최고의 인연도 있겠죠. 자료에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1957년 정유생 닭띠를 꼽던데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좋은 관계가 나왔네요. 이 관계는 앞서 말한 충하고는 정반대예요. 합, 즉 조화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합이요. 네, 하늘에서는 정화와 임수가 정임합을 이루고요. 이게 또 목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새로운 가능성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해서 단단한 금기운을 만듭니다. 안정적인 결과물, 기반이 되는 거죠. 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합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요소,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금의 속성과 또 새로운 가능성,
목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이상적인 시너지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재물 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안정과 성공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죠. 정말 특별한 인연처럼 들리네요. 그럼 또 다른 좋은 인연은 없나요? 물론 있죠. 당신의 그 근본적인 힘을 강화시켜주는 귀한 인연으로는 1960년 경자생 쥐띠를 언급합니다. 쥐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건 금생수, 즉 쇠경금이 물 임수를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관계예요. 아, 물을 만들어준다고요? 네, 바로 당신의 그 깊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수원, 즉 근원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거죠. 아까 핵심 요소 중 금의 역할, 그 뿌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는 겁니다. 제 근원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당신의 지혜나 아이디어, 이게 편인에 해당하는데 이게 마르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또 이게 지지에서는 신자진 삼합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좋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당신의 가능성을 펼쳐주는 그 목의 역할을 하는 인연이요. 1975년 을묘생 토끼띠. 네, 맞습니다. 이 관계는 수생목 관계죠. 당신의 그 풍부한 물, 임수가 푸른 초목, 을묘목을 아주 잘 키워나는 모습으로 봐요. 제가 나무를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그 지혜와 재능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이게 식신인데 이런 성과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 제 능력을 펼칠 무대가 되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당신의 에너지가 흘러나가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통로 혹은 무대가 되어주는 관계.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돕는 그런 인연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52년 임진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여의주를 물어다 줄 귀한 인연과 그 용의 기운을 꺾어버릴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승천하고 누구를 피해야 호수 속에 갇히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용이라도 여의주를 얻어 하늘을 지배하는 용과 여의주를 빼앗겨 평생을 호수 속에서 사는 용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임진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을 하늘로 승천시킬 단 하나의 인생 여의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4년생 갑진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인연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1970년 경술생, 흰개띠가 나오네요. 아, 네. 경술생. 이 관계는 좀 하늘하고 땅 양쪽에서 충돌이 온다고 봐요.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강한 쇠, 그 경, 기운이 당신의 나무, 갑을 치는 천관충이 되고요. 땅에서는 당신의 용, 진과 상대방의 개, 술, 이 부딪히는 지지충, 이게 같이 오는 거죠. 와, 하늘 땅 모두 충돌이라니 이거 좀 세네. 네. 그래서 마치 도끼가 나무를 찢고 동시에 땅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안정, 정관을 주는 척해도 실제로는 당신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안정을 해치는 격이군요. 그럼 두 번째, 1958년 무술생 황금개띠는 어떤가요? 기반을 흔드는 지각변동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핵심은 땅에서의 충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진술충. 당신의 나무가 상대방의 큰 흙을, 제압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할수록 목극토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서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진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인연은 1971년 신해생, 흰 돼지띠, 정신을 갉아먹는 비수 같다는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신혜생. 이 관계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미움?
뭐 원진쌀이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집착, 귀문관쌀 같은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상대방의 날카로운 보석, 그 신기운이 당신의 나무를 계속 흠집내는 거죠. 금극목으로요. 아, 금극목? 네. 그래서 겉으로는 명예나 지위, 정관을 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면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힘든 관계들이네요. 하지만 다행히 약이 되는 귀한 인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좋은 쪽으로 가볼까요? 최고의 궁합으로 1972년 임자생, 검은 쥐띠를 꼽았어요. 네, 임자생. 이건 정말 좋은데요. 목마른 나무가 거대한 물, 임자를 만난 격이라고 설명해요. 물이 나무를 살리는 그 수생목의 원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수생모. 네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낌없는 지원, 이게 정인이거든요. 이런 지원이 당신의 잠재력, 리더십을 크게 키워주고 또 사회적인 성공, 삼합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갑진생에게 꼭 필요한 물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죠. 와,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좋은 인연은 1969년 기유생, 노란 닭띠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운명의 짝. 이것도 표현이 참 좋네요. 네, 기유생. 이 관계는 하늘하고 땅 양쪽에서 다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고 봐요. 하늘에서는 당신의 갑과 상대의 기가 만나서 안정적인 합, 천간합을 이루고요. 땅에서는 당신의 용과 상대의 닭이 만나서 단단한 결실, 육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오, 천지합이네요. 그렇죠. 당신의 그 높은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물, 정제나 결과물, 기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필요한 흙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반을 다져주는 거죠. 마지막 귀인은 1981년 신유생, 흰 닭띠. 나를 완성시키는 든든한 울타리 같다고 했는데 이것도 쇠 기운인데 아까 신의 생이랑은 해석이 다르네요.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같은 쇠라도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다른 건데요. 여기서 신유생의 반짝이는 보석, 신유는 당신이라는 나무를 막 함부로 베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다듬어서 더 가치 있는 조각품으로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 금극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긍정적인 금극목. 네. 이걸 통해서 명예와 안정, 즉 정관을 얻게 되고 또 단단한 관계, 육합송에서 당신 스스로 성장하는 거죠. 뭐랄까 긍정적인 단련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필요한 쇠, 에너지를 아주 건설적으로 주는 셈이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64년 갑진생분들의 인생의 승천의 발판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발목을 붙잡는 늪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용상에 오르고 누구를 피해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청룡이라도 바람과 구름을 얻어 하늘을 지배하는 용과 날개가 꺾여 숲속에 갇히는 용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갑진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이상을 성공 신화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6년생 병진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첫 번째 인연으로 1982년 임술생 개띠를 꼽더라고요. 이게 왜 가장 위험한 관계인가요? 하늘과 땅 모두에서 충돌한다는데. 네, 이게 그 천간과 지지 모두에서 정말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조합이에요.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큰 물, 임수가 당신의 태양, 병화를 그냥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걸 병임충, 천간충이라고 하고요. 아, 태양을 물로 끈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비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서 당신의 밝은 에너지나 의욕이 확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땅에서는 당신의 용, 진토랑 상대방의 개, 술토가 아주 강하게 꽝 부딪힙니다. 진술충, 지지충이죠. 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충돌이면 네, 이게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어, 당신이 쌓아온 기반, 뭐 사업 기반이나 가정 같은 그런 기반 자체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관계라고 분석해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관계라고 할 만큼 그 충격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많이 뺏길 것 같은데요. 그럼 또 1970년 경술생 개띠도 있던데 이 관계는 특히 금전 거래를 피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땅에서의 충돌, 진술중이 핵심이에요. 아, 네, 기반이 흔들리는 형국이니까 특히 같이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좀 위험하죠.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또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도 언급됐어요. 네, 62년 이민생. 이 경우는 하늘의 기운 임수가 당신의 병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죠. 아까 82년생처럼요. 병임충. 아, 이것도 병임충이군요. 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당신의 열정이나 의욕이 자꾸 사그라들기 쉽다. 기운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할 인연들을 보니까 주로 내 에너지를 뺏거나 기반을 흔드는 경우네요. 그럼 반대로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최고의 인연은 누굴까요? 1981년 신유생 닭띠였어요. 이건 왜 특별한 거죠? 아, 이 조합이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이 모두 돕는 거의 천생연분급으로 분석이 돼요. 오? 천생연분요? 네. 하늘에서는 당신의 태양, 병화가 상대방의 보석, 신금을 만나서 그 가치를 더 반짝이게 비춰주고요. 이걸 병신합, 천간합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이 보석을 비춘다. 멋진데요? 네. 그리고 땅에서는 당신의 용, 진토와 상대방의 닭, 유금이 만나서 단단하게 합을 이룹니다. 진유합, 지지합이죠. 와, 하늘도 땅도 다 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관계가 좋은 걸 넘어서서요. 당신의 그 강한 불로 상대방의 금을 잘 재련해서 아주 귀한 결과물, 그러니까 재물이나 성공, 안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보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최고의 궁합인데요. 그럼 또 다른 좋은 관계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1984년 갑자생 쥐띠도 아주 좋게 나와요. 84년 쥐띠요? 예. 이 경우는 당신의 불 병화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땔감, 감목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돼요. 아, 나무가 불을 살리는 목생화. 맞습니다. 당신의 이상이나 열정을 지지해주고 현실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후원사 같은 역할이죠. 든든하겠네요. 그리고 또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도 아주 좋은 동반자로 나와 있습니다. 80년 원숭이띠. 네. 이 경우는 당신의 강한 불로 잘 다듬고 재련하면 아주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단단한 원석, 경신금 같은 존재로 봐요. 당신의 리더십과 에너지로 함께 큰 성공, 부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76년 병진생분들의 인생의 승천의 날개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빛을 꺼뜨리는 먹구름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천하를 얻고 누구를 피해야 추락하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용이라도 때를 만나 하늘을 지배하는 용과 구름 속에 갇혀 빛을 잃는 용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병진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뜨거운 열정을 위대한 신화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8년생 무진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한다,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관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1982년 임술생, 개띠가 언급되는데 이 관계는 왜 좀 최악이라고까지 할까요? 진술충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과 땅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 충돌. 네, 1988년생의 그 큰 흙, 무토랑 1982년생의 땅, 술토가 정면으로 꽝 하는 거죠. 와, 특히 이게 재물, 그러니까 편재 문제랑 엮이면 서로 크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관계 기반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좀 위험한 관계로 분석을 해요. 와, 기반까지요. 상당히 좀 무서운데요? 그쵸? 근본적인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진 같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다음은 1995년 의뢰생, 돼지띠인데요. 이 관계는 영혼을 갉아먹는 안개 같다고 묘사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좀 독특한데요. 이 관계의 특징으로 자료는 원진하고 귀문을 꼽아요. 원진, 귀문, 어렵네요. 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원진은 뭐랄까 뚜렷한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는 감정 그런 게 생기기 쉽다는 거고요. 귀무는 약간 비이성적인 집착이나 예민함, 신경과민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비유하자면 1995년생의 기운, 을목이 있잖아요. 88년생의 큰 산, 무토를 계속 파고드는 작은 덩굴 같은 거예요. 목극토라고 하죠. 네네. 이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와, 겉보기엔 안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게 또 재밌는 점인데 겉보기에는 이게 당신을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주 용어로는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더 속기 쉽겠군요. 그렇죠. 주의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관계로 1994년 갑술생, 개띠도 언급되는데요. 이 관계는 또 어떤 점이 좀 답답하다고 하나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땅의 충돌, 진술충도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1994년생의 그 강한 기운, 갑목 있잖아요. 큰 나무. 네, 갑목. 그 큰 나무가 88년생의 산, 무토를 위에서 팍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목극토죠. 아, 이중으로 힘든 거네요. 그렇죠.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해요. 마치 큰 나무가 산의 기세를 누르는 것처럼요. 이 관계도 겉으로는 안정적인 지위나 명예,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당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주도성, 리더십 이런 걸 꺾어서 스스로 좀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관계라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계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1988년생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 보석을 캐낼 수 있게 돕는다는 귀한 인연은 누굴까요? 네, 좋은 인연도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 보니까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를 최고의 파트너로 꼽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만남으로 봐요. 완벽한 만남이라고까지 하죠. 오, 완벽하다니. 네. 당신이라는 그 거대한 산, 무토가 품고 있던 단단하고 빛나는 원석, 그게 바로 1980년생의 기운, 경금이거든요. 아, 원석.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관계라는 거죠. 이걸 토생금이라고 해요. 흙이 쇠를 낳는다. 네네. 토생금. 그래서 1980년생이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나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내준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함께 큰 성공, 자료에서는 이걸 삼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너지로 표현하는데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라고 설명합니다. 당신 안에 보물을 발견하게 돕는 사람이죠. 정말 멋진 관계네요. 그럼 1981년 신유생, 닭띠와의 관계도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관계는 육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해요. 육학. 네, 여기서도 토생분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당신의 노력, 그 무토가 1981년생이라는 잘 다듬어진 보석, 신금 같은 아주 확실한 결과물로 나타나기 쉽다고 분석해요. 아, 이번엔 보석이군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다른데 1980년생이 원석 발굴이라면 1981년생은 그 결과물을 아주 세련되게 완성하는 느낌. 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빛나는 결실을 맺어서 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성공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좋은 관계죠. 마지막으로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운명적인 짝이라는 표현까지 쓰네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좀 더 특별해요. 일단 땅에서는 안정적인 조화, 아까 말한 닭띠니까 진유 육합이 이루어지고요. 네. 하늘의 기운에서도 아주 특별한 화학 적용이 일어난다고 봐요. 당신의 기운인 무랑 1993년생의 기운인 개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에너지, 불, 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천간합이라고 하거든요. 무게합 화. 와, 하늘에서도 합이. 네, 이 특별한 결합 덕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재물이나 기회, 아까 부정적으로 나왔던 편재가 여기선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그런 게 생기고 삶에 따뜻한 활력이나 영감 같은 걸 불어넣어주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시너지를 내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88년 무진생분들의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거대한 산맥을 다스리고 누구를 피해야 외로운 바위산이 되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황룡이라도 때를 만나 천하를 품는 산맥이 되는 용과 홀로 우뚝 솟아 고립되는 바위산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무진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거대한 잠재력을 성공의 대륙으로 완성시킬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